안녕하세요. 두 번째 인생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제가 뭐 카드 만드는 거, 그리고 크레딧 쌓는 법,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크레딧 스코어를 관리하는 법, 그리고 어, 그 크레딧 스코어를 결정한 요소들을 좀 알아보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한 7개월 차 되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크레딧 스코어가 나왔고, 그 크레딧 스코어를 보니까 그 크레딧 스코어를 결정한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소들을 좀 잘 알고 준비를 해야 조금 크레딧 스코어를 더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크레딧 스코어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건 이 크레딧 스코어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한 5가지 정도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페이먼트 히스토리.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신용카드를 쓰고 얼마나 잘 갚고 이런 과정들을 좀 보는 거고요.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듀디에서 넘겼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감점 요소가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잘 쓰고 잘 갚았다라고 하면 이 페이먼트 히스토리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페이먼트 히스토리는 전체 그 스코어를 결정하는 것 중에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어마운트 오브 데빗인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계좌의 수, 그리고 그 계좌 안에 있는 어 이제 잔액, 그 밸런스, 그런 것들을 이제 총 이제 계산해서 만드는 이제 스코어고요. 요거는 전체 30% 정도를 이제 점수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좌는 뭐 이제 만드시려면 메이저 3대 메이저 은행 뭐 BOA, 체이스, 그리고 웰스파고 이렇게 3개 정도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계좌도 바로 만드시지 마시고 그 오퍼가 있을 때 만드시면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필요한 거 먼저 여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BOA를 먼저 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BOA는 뭔가 빅 이벤트보다는 이제 상시로 많이 하고, 체이스는 보니까 조금 이제 점수가 올라오고 나면 좀 오퍼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이스를 뭐 가능하시다면 나중에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그런 이벤트는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긴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BOA보다는 체이스가 좀 더 까탈스럽긴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랭스 오브 크레딧 히스토리인데, 요거는 뭐 당연히 그 기간 나타낸 거고요. 저는 진짜 미국 들어오자마자 신용카드를 오픈을 했습니다. 운이 좋게. 물론 이제 제일 기본 신용카드였지만 그 신용카드를 이제 오픈을 했고, 그거를 쓴 지 이제 7개월 차가 돼 갑니다. 근데 그런데도 아직도 이제 푸어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 1년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체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amount of new credit인데요. 이거는 제가 얼마나 뭐 최근에 새로운 이제 카드들을 오픈했냐 이런 거고요. 무조건 많이 오픈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카드들을 오픈을 해야 이게 점수가 또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막 계속 오픈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제 카드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정도가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크레딧 믹스인데요. 이거는 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제가 자동차 구매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차 살 때 론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크레딧을 좀 빨리 쌓기 위한 방법으로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이 있으시더라도 처음에 조금 이자 한두 달 내시더라도 처음에 내신 다음에 어, 많은 원금을 갚아버리시고 유지하시면서 크레딧 히스토리를 만드는 게 크레딧을 쌓을 때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레딧 믹스는 뭐 오토론이라든지 어, 뭐 모기지, 그리고 이제 뭐 신용카드 이런 것들이 다 얼마나 잘 골고루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전체의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요 요소들을 이제 잘 관리를 하셔야지 전체적으로 스코어가
유지가 됩니다. 크레딧 빠르게 쌓는 법은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빨리 신용카드를 만드셔야 됩니다. 신용카드 혹은 시큐어 카드를 만드셔서 쓰셔야지 현금만 쓰시면 절대 크레딧이 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저번에 카드 만들기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여기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정답은 없지만 제 기준에서는 한도에 5% 혹은 0%까지 만들어서 카드 스테이트먼트를 만드시면 이제 그 매달 그 스테이트먼트가 나올 때 그 금액에 따라서 이제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한 5% 10% 쓰다가 이번에 갑자기 결제된 건이 있어서 20%를 넘겼더니 그것 때문에 점수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신용도 입장에서는 꾸준하게 그 상황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평소에 조금 쓰다 갑자기 많이 쓰게 되면 사실 이 사람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맞춰서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론 사용하는 거고요. 뭐 사실 미국에 들어오시자마자 몰기지를 사용하시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론을 사용하시면 그것도 이제 크레딧 쌓는데 도움이 된다. 요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장 개설하는 거 이거는 뭐 이제 당연히 통장은 처음에 만드시겠지만 때에 따라서 이제 통장도 만드시고 세이빙 어카운트도 만드시면 이런 것들도 또 신용 그 등급 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크레딧에 안 좋은 거는 뭐냐라고 하면 이제 첫 번째는 카드 해지입니다. 카드 해지는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요.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너무 좋은 카드라서 연회비가 700불이 넘는 카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만 3년을 쓰다가 해지하면 제 크레딧 히스토리가 다 날아가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가져가는 카드는 연회비가 없이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처음에 만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카드들을 좀 시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히스토리가 뭐 제 이름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갖고 있는 카드의 히스토리가 제 히스토리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계좌 같은 것도 있지만 신용카드도 그렇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카드 해지를 하면 사실은 조금 크레딧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잦은 신용조회. 이거는 한국이랑 좀 비슷한데요. 이제 그 달에 신용조회가 발생하면 포인트가 좀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카드 만들거나 그럴 때는 그 그러니까 신용조회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니까 그럴 때는 좀 부득이하게 사용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신용조회를 많이 하시는 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카드 만드실 때는 만들고 싶은 카드를 다 정하신 다음에 그 달에 한 번에 다 만드시는 것도 하는 법 초기에는 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점수가 너무 많이 쌓인 다음에는 큰 의미 없지만 저희 같이 이제 적응하는 단계에서는 그런 것들도 좀 신경 쓰시면 조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스테이트먼트 금액이 높아지는 거 요거는 이제 전체 사용 비율이 높아지는 건데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전체 한도가 1000불인데 제가 700불 쓰고 갚고 700불 쓰고 갚고 이렇게 하는 게 결국은 금액을 잘 사용하는 거긴 하지만 그 마지막에 스테이트먼트를 만들 때에 나온 그 제 금액이 높아지면 사실은 그거 가지고 이제 리포트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판단했을 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잘 관리하시는 게 신용도를 크레딧 스코어를 빨리 올리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크레딧 히스토리 6개월 이후에는 한 700점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그 여러 가지 이제 크레딧 스코어 보는 어플도 있고 사이트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은행에서는 한 6개월 정도 있으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플들은 조금 더 빨리 나오긴 하는데 그게 실제 점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뭐 한국도 여기저기 점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한 6개월 정도 지나신 다음에 그 전까지는 기본적인 신용카드 쓰시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혜택 있는 신용카드들로 좀 갈아타시면 좋습니다. 한국보다 미국은 그 사이닝 보너스라고 하죠. 이제 카드 처음 만들 때 주는 뭐 4개월 동안 얼마 쓰면 얼마 포인트를 주는 그런 보너스가 한국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카드를 쓰면서 받는 포인트보다 이 카드를 만들 때 받는 포인트가 꽤 쏠쏠한데요. 요거를 좀 잘 먼저 미리 공부를 하셔서 한 6개월 정도 되셨을 때 시도해 보시면 크게 히스토리가 이상하지 않으시면 카드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카드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만드시는 것들이 뭐 힐튼 호텔 관련된 카드 혹은 이제 아멕스에서 뭐 블루나 골드 정도의 카드, 플래티넘도 있지만 플래티넘은 이제 한 700불 정도 연회비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죠. 그리고 체이스에서 뭐 유명한 사파이어 이런 카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들은 뭐 본인의 성향이나 뭐 방법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갈리기 때문에 요거는 이번 시간은 다루지 않고 이렇게 카드들을 좀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전에 어쨌든 히스토리 쌓으실 때 있던 카드가 연회비가 없으셔야 되고, 하나 더 조심하셔야 될 건 가끔 이제 타겟이나 뭐 예를 들면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뭐 카드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카드 만들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만드셔도 되는데 사실 그런 카드들은 큰 혜택도 없는데 어쨌든 신용카드를 이제 만들게 되니까 나중에 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악의 경우는 이제 거절되는 경우, 이제 뭐 거절되면 어쨌든 신용도도 많이 내려가고 점수를 이제 조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이 있고요. 모든 카드사가 그런 건 아닌데 체이스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5개의 카드 이상을 뭐 만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금 불필요한 카드들을 만들고 나면 실제로 나중에 카드 만들고 싶을 때 못 만드실 수 있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 추천은 이제 6개월 이후에 그러니까 이전에 먼저 알아보시고 6개월 정도 되셨을 때 조금 원하시는 카드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좋고요. 시도하실 때는 뭐 한두 개 정도 하셔서 그거를 이제 동시에 만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6개월 정도 딱 이후에 2개 정도 신청했고 2개 다 잘 승인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이제 미국 생활이라고 하는 게 한국에 있는 신용도를 다 버리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약간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보니까 한 6개월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금융에서도 좀 사람으로 취급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만 잘 버티시고 또 좋은 카드 만드셔서 즐거운 카드 생활, 소비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